밀리고 밀려나고 말 그대로 출근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퇴근길은 어땠는지요? 우리나라 직장인은 하루 평균 58분을 출퇴근에 쓴다고 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쓰는 사람들도 15%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OECD 평균이 28분이니까 최소 2배 이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달에 꼬박 하루 이틀 이상을 길 위에 버리는 셈인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연소득에서 10분의 1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사람들이 8%,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보통이 되어버린 출근길,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없을까요? 먼저 홍성희 기자가 환승체계부터 짚어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환승 시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올 때는 잘 오는데 여기서 되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 별로 시간 단축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서울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인데요. 신촌행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 재보겠습니다. 이동 시간부터 대기 시간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환승 시간이 긴 건 출근 시간에 수도권 광역버스들이 서울 도심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진입하는 광역버스는 모두 179개 노선 2,300여 대로 이 중 65%가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계 지역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수도권 광역버스를 회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물 흐르듯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장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당역 앞 도로의 경우 줄서기 유도시설이 없을 때는 출퇴근 시민들이 인도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부딪히곤 했지만 유도등이 생기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어느 줄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는 시간이 안 알려져가지고 불편했는데 이거 생기고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줄일 수 있는 환승 주차장도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아쉬운 출근길에 꽉꽉 막히는 도로를 만나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도로 위 차량의 86%는 운전자 혼자 탄 나홀로 차량이었습니다. 차를 나눠 타면 교통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온 이 통근버스부터 살펴볼까요? 이 회사까지 편하게 데려다주는 데다 이 자동차 수도 많이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통근버스는 웬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존 노선버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업 여러 개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걸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도 이 불편한 데다 혜택은 없다 보니 역시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출근이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고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친 백상기 씨가 출근길에 나선 시간은 8시 20분. 출근 시간이 절정을 지나서 전동차 안이 한산합니다. 앉아서 갈 수도 있어 휴대전화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늦게 출근하고 그만큼 더 일하는 시차 출근제 덕분에 생긴 여유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에너지가 있다 출근하는데 다 썼다고 하면은 30분 늦춰진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출근을 하면서 책도 보고. 넉 달 된 아이를 둔 엄마 변정현 씨는 하루만 출근하고 나머지 나흘은 집에서 일합니다. 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재택근무를 신청한 겁니다.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고 육아 걱정을 덜다 보니 일의 능률도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4시간 남짓 출퇴근 시간이 드는데 그게 안 드는 것만 해도 일하고 가정생활 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처럼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근로자는 아직 16.1%에 불과합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 신청하는 직원이 적은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의 불이익, 그러니까 평가라든지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근 전쟁을 완화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근무 방식 다양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